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언어, 정서, 사회성 개입 방법.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경계선 지적기능의 개념과 특성, 선별 과정 등의 내용은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선별해낸 후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바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이 겪는 어려움으로 인지적 한계, 언어 표현의 미숙으로 인한 사고 표현의 한계, 인지적 무력감이나 잦은 실패로 인해 정서적 문제의 결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예측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선별된 아동에게 영역별로 개입 가능한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절한 방법을 주의 깊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주요 개입인 언어 발달에의 개입, 정서 사회성 발달에의 개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언어 발달 부진의 원인과 개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정서, 사회성 발달 부진의 원인 및 개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언어 발달. 아동의 인지 발달과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읽기와 쓰기가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배운 듣기와 말하기를 탄탄히 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이해하고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동에게 중요합니다. 학습 과정에서 언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동은 학습 내용을 언어를 통해 전달받고 언어로 이해하며 언어로 기억하고 배운 것들을 언어로 처리해서 적절할 때 회상해내는 방식으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동이 듣기와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다양한 방법으로 듣기와 말하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래나 양육자와 대화할 때 말하기와 듣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고와 언어는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어휘를 더 잘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험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휘가 확장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는 정신적인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달한 아동은 또래나 주변의 성인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이해력과 언어 사용의 발달이 지체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이 갖는 표현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순서, 사건의 앞뒤, 중요한 내용을 골라서 말하는 선택성이 부족하고 말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어법에서의 실수도 잦습니다. 그리고 시제에 맞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으며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들은 언어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먼저 놀이를 통한 언어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 필요하며 아동이나 양육자, 교사가 말했던 것을 재현해 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언어 발달을 부진하게 하는 원인을 가정 내 말하기와 언어 환경의 열악함과 경험이 제한적인 환경, 정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사고 능력의 한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대부분은 말이 늦는 편이고 가정 내에서 말하기에 대한 지지나 자극이 적은 편입니다. 양육자가 사용하는 어휘의 종류가 많지 않고 언어적인 표현을 적게 할 경우 아동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가정에서 듣고 말하는 경험이 극히 적어서 친구와 대화하기 어려워하며 이야기를 즐겨하지도 않고
질문에 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단지 모방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자극하는 대화를 나누고 표현의 기술을 찾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양육자는 아동에게 말하기와 언어 발달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더 나은 언어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이 더욱 풍부한 어휘를 구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초기 가정 환경의 언어적 열악함으로 인한 결함은 학교나 보호기관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함으로써 채워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제한적인 환경에서는 명사를 습득할 때 흥미로운 환경일 때 더 유리하며 말하기는 질적인 사고가 얼마나 우수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동사를 습득할 때는 재미있는 활동이 더 알맞고 읽기 학습은 읽지 못하다가 글자를 읽게 되는 기술들을 획득한다기보다는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학습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풍부한 언어 경험을 위해서는 간판 읽기, 설명서 읽고 따라하기, 표지판 읽고 길 찾아가기, 같이 보고 읽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추측하고 이용하기, 체험학습이나 야외 활동, 여행 등 새로운 장소 및 흥미로운 사물이나 상황 접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제공할 때 중요한 것은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이전 경험과 연관짓고 친밀한 느낌을 경험하게 하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 경험이 말로 구현되는 기회를 가졌을 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아기의 말하기는 가정에서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분위기, 특히 주 양육자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아동의 영아기 환경이 불우할 때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커서는 아동기의 불안이나 정서적 결함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침묵하거나 더 심각한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교실 내에서의 대화에 점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며 모든 아동이 질문하고 도움을 청하고 동의하지 않거나 비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지적인 분위기의 가정이나 학급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비사교적인 아동이나 소외되는 아동은 등굣길이나 운동장 또는 놀이, 학교 후 가정에서 생각이나 잡담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사교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놀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도우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조장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알게 합니다. 또한 놀이는 아동이 협동할 수 있도록 행동을 조절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며 아동이 생각하고 느낌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상황들을 제공합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경험을 일반화하고 단어들로 요약해서 개념으로 정리해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한 것보다는 추상적인 단어들과 관련될 때 더욱 문제가 되고 설명하는 말이나 비교급에서 의미 있는 관계들을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여러 가지 품사를 이용하여 사물들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짓기를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사고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과일, 도구, 야채, 계절, 악기와 같이 포괄적인 단어를 알려줘야 하고 사물의 외양을 비교하고 용도를 설명하는데 단어를 사용하도록 연습시켜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단어들을 찾는 기회들을 꾸준히 제공해야 합니다. 말할 기회를 주고 일상적인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말하기와 듣기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서 사회성 발달. 양육자와 교사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와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아동의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을 주고받고자 하는 욕구와 다른 사람에게 수용되고 싶은 욕구, 인정과 자아 존중감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주도성과 책임감에 대한 욕구, 새로운 경험과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를 적절히 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중요합니다.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신체적 장애와 질병, 병리적인 가족관계, 부정적 문화의 영향,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등이 있습니다. 이 요인들 중에 어떤 것이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경험적 증거는 없지만 각각의 요인이 독립적으로 혹은 연합하여 문제 행동으로 치닫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는 많은 정서가 발달하는 아동기의 초기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 가정에서의 즐거운 경험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양육자는 아동이 따라할 수 있는 좋은 행동의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 내 갈등은 지속적인 긴장감을 조성하여 아동의 정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능력과 제한점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태도를 표현해야 하며 바람직한 방법으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없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게도 예방적인 개입을 하여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정서 발달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전형적인 특성들 중에 하나는 사회적 발달의 지체와 사회성의 부족입니다. 보통의 지능을 가진 또래와 비교했을 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약 2배 이상 더 많은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회성이란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순서에 따르면 인지적인 능력은 처음에 상황을 지각하고 분석하고 인지와 정서적인 능력은 행동을 선택합니다. 행동하는 능력과 기술은 행동에 대한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며 인지와 정서적 능력은 그 결과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각각의 과정 중에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75%가 부적응적인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감정을 인식하고 구별하기 어려워했으며 상호작용을 어려워하고 문제 해결 기술도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인 지적 기능을 가진 아동과 비교했을 때 또래 집단에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또래 갈등에 휩싸인 경우도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사회성의 발달은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면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에서 실패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에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질들을 키우는 데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특성은 개인적 자질과 사회적 관계가 있습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개인적 자질을 살펴보면 개인적 청결의 습관을 가지고 신체 활동 및 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외로움이나 지루함을 피하기 위한 여가 활동의 계획 및 실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 알아차리고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고 시간 약속 지키기, 신뢰, 자기 비판, 우정, 쾌활함 등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사회성은 발달이라는 긴 과정의 결과물이며 저학년 때 만들어져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강화되고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는 아동이 그 안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윗사람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줄 알아야 하며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충고에 귀 기울이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달갑지 않은 제안들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하고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이 막무가내로 우겼을 때 관심과 애정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시, 자랑, 거짓말과 같은 타인의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3.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위한 목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위한 목표는 먼저 가정과 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해 태도와 양식을 발달시켜야 하며 가정과 학교는 아동이 독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위한 목표의 지침으로 먼저 연령과 지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의 사회성은 균일한 속도로 발달되지 않아 발달에도 개인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한 편차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는 연령과 지능, 아동의 체질적인 특성 및 신체적 발달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행동 수정을 위한 목표 기준은 유연해야 하며 상호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고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되는 기준이 유연해야 합니다. 때때로 보이는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개인적인 행동 또한 적응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양육자와 교사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욕구를 이해하고 욕구에 맞춰서 행동을 수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회성 발달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놀이는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아동이 때때로 읽기 책과 연습장을 찢는다면 이는 교육적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음으로 인해 느끼는 좌절감을 줄이고자 하는 그 아동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습의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이에 대한 교정을 해야 합니다. 놀이 능력의 발달을 살펴보면 먼저 처음 아동들은 거의 혼자서 놀이를 합니다. 이후 활발하게 협력하지는 않더라도 바로 옆에 다른 아동과 놀이를 하고 나중에는 서로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서 서로의 역할과 규칙을 정해 놀이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태도와 관계는 사회성 발달에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훈계와 경고보다는 우호적이고 일관적이며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성장할 때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더 많이,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풀어보며 확인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